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3주째 진료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충북대학교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비상식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오히려 필수 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집단 사직도 예고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 교수들이 검은색 리본을 달고 모여섰습니다. 대학과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요청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현재 충북대 의대 교수와 충북대병원 교수는 비대위를 구성한 상태. 비대위에 참여한 교수는 전체 의대 교수의 95%가 넘는 160여 명입니다. 이들은 대학이 구체적 산출 근거 없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증원 계획을 제출했다며 증원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충북대의 경우 의대 정원을 현재 49명의 5배에 달하는 250명으로 확대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교수들은 이렇게 될 경우 교수 인력과 시설들이 이를 뒷받침할 수 없어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병원 내에서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 교육도 불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육의 수월성, 탁월성 절대로 담보할 수 없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풀빵을 찍어내는 의사 면허를 양산할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의료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져 피해자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게 교수들의 입장입니다. 교수들은 집단 사직도 예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법적 조치가 현실화되면 스승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직서를 제출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직을 한 전공의라든가 학생들에 대해서 만약에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교수들의 대량 사직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상 전공의들의 공백을 교수들이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마저 집단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료 경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이 예상을 깨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경선에서 물리치며 청주 상당선거구의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큰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상당의 이변이 다른 곳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까? 남은 청주 경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청주 상당 후보로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경선은 대표적인 친명 대 친문의 구도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50대 50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이 전 위원장은 특히 당원 투표에서 노 전 실장과의 격차를 크게 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 경선에서 파란이 일어나면서 서원의 이장섭 대 이광희, 흥덕의 도종환 대 이현희의 경선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친문 대 친명 간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세대 교체의 주자는 이제 제가 가까운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계속 몇십 년 동안 지역 정가에서 뭔가 차지하고 그 권한을 누리신 분이 이제 교체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 프레임에서는 일단 이로써 청주 상당에서는 이 전 위원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정우택, 녹색정의당에 입당한 송상호 예비후보, 무소속 우군환 예비후보까지 4명의 후보가 본선 대결을 펼칩니다. 일각에서는 야권 연대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송상호 예비후보는 야권 연대 가능성을 일축하며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제 3개의 선거구 경선을 남겨둔 상태. 특히 청주 청원은 송재봉, 신용환 두 예비후보가 모두 친명계로 100% 일반 여론조사로 경선을 치르는데 이재명 대표의 후원회장 논란에 이어 신용환 예비후보의 당적 변경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과연 철학과 가치의 측면에서 얼마나 일치할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더 큰 미래를 향해서 저를 영입한 것이지 과거에 뭐가 어땠다의 정체성 그런 문제로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청주 서원과 청원 지역의 경선에 돌입하고 청주 흥덕은 일요일부터 사흘 동안 경선을 진행해 오는 12일 도내 모든 선거구의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네, 이처럼 충북도 내 각 선거구마다 본선 무대에 나설 총선 주자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는데요.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경선에 승리하면서 4선 도전에 나선 이종배 의원과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이훈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욱 더불어민주당 충주 선거구 예비후보가 본선행 티켓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맹정석, 박지우 예비후보와의 여론조사 경선에서 김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겁니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의 더 큰 미래 비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며 총선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부분을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쪽에 승리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정책 대결을 통해서 이겨나갈 거고 저는 자신이 있고 제가 승리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김 후보와 이종배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역시 경선을 치르고 본선 무대에 오른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는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초대 정책위 의장,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이 후보는 4선 도전을 압도적 승리로 이끌겠다는 포부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해서 저 이종배가 설계하고 추진해온 충주 발전을 4선의 강력한 힘으로 책임지고 완성하겠습니다. 경제 자족도시, 교통물류 중심도시, 세계적인 명품 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필두로 충주 표심을 끌어모으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에 맞서 김 후보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충주 구간 편입, 충주 단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아동 청소년 맞춤형 의료체계 구축을 대표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후보가 최종 확정되면서 충주 선거구는 국민의힘 이종배, 민주당 김경욱, 진보당 김종현, 자유통일당 성근용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하지만 김종현 후보와 김경욱 후보가 오늘 16일부터 이틀간 야권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치를 예정이어서 최종 대진표는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김경욱 후보의 서력이냐, 4선 도전의 이종배 후보의 수성이냐, 제3지대 후보들의 반란이냐.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주자들의 행보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CJB 이은영입니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의 괴물투수 류현진이 국내에 복귀한 이후에 자체 연습게임 선발투수로 나와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차세대 에이스 문동주와 맞대결을 펼쳤는데 송곳 같은 제구력으로 3이닝 동안 3개의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올 시즌 청주 구장에는 6경기 정도 배정될 전망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까지 한화에서 98승을 달성한 류현진이 12년 만에 대전 경기장 마운드에 섰습니다. 직구와 커브, 체인지업, 커터 등 메이저리그에서 더 정교하게 갈고 닦은 여러 구종으로 동료 선수들을 요리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구석구석을 찌르는 환상의 제구력도 여전했습니다. 첫 타자부터 삼진을 잡아내는 등 3이닝까지 46개의 공을 던지며 1실점했습니다. 류현진은 정규 시즌 개막일인 오는 23일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은 만큼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냥 힘이 아직 괜찮고 경쟁력이 있을 때 온 것 같아서 제 스스로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신인왕이었던 차세대 에이스 문동주는 상대팀 선발 투수로 나섰습니다. 문동주는 3이닝 동안 최고 148km까지 꽂으며 무사 1, 2루 위기를 넘기는 등 위기관리 능력을 뽐냈습니다. 한화이글스는 올해 청주 경기장에 6경기 정도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조잔디와 안전펜스 설치 등 청주시가 시설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달 말쯤 공사가 끝나면 KBO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 경기 운영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경기가 진행되면 오는 6월과 8월 각각 3경기씩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류현진의 선발 일정과 맞물리면 청주 팬도 한화에 복귀한 괴물 투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지난 겨울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빈발한 가운데 충북도 역대 가장 많은 강수량과 기록적인 이상고온을 보였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이 발표한 기후 자료에 따르면 지난 겨울 석 달간 충북 강수량은 224.3mm로 평년 대비 2.8배나 많은 역대 1위를 기록했고 강수 일수 역시 32.6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의 경우 충북은 1도씨를 기록하며 평년보다 2.3도씨나 높았는데 이는 지난 2019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양대학 교무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교원, 직원, 학생 대표 각각 2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또 분야별 통합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6개 분과위원회도 조직했습니다. 통추위 발대식에서 양대학은 통합 추진 원칙과 2027년까지 통합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며 대학 통합 완수 의지를 보였습니다. 음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음성군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5년 연속 우수 등급은 도내에서 음성군이 유일합니다. 어제 오후 6시 15분쯤 청주시 내수읍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7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지역의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모두 동원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